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다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7과의 새로 읽기 한자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자, 여러분 학습지 다 물론 작성했겠죠? 계약하고 선생님이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7과의 새로 익힐 한자를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7과 본문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6과까지는 단어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 일출, 뭐 학교 이런 단어들을 배웠었는데 자, 지금 7과부터는 다시 한번 3과를 볼게요. 이어기와 성어, 성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성어가 무엇이냐? 라고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한자들 다시 복습 한번 하고서 이제 본문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데 학습지를 출력을 안 했다면은 먼저 학습지를 출력을 하고 잠깐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학습지 출력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자, 학습지 출력을 해갖고 오셔가지고 같이 선생님이랑 따라 쓰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요거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곰곰이 떠올려 봅시다. 7과의 새로익기 한자 복습. 자, 요거 무슨 한자였어요? 맞아요. 옛날 고자였죠. 옛날 고 기억나죠? 얘는요? 맞아요. 사건, 사고했을 때 일사자. 자, 요거는요. 성공하다 했을 때 이루다 성. 얘는요. 국어 영어 했을 때 어자 무슨 어? 그렇죠. 말씀 어자 했죠. 얘는요. 뭐랑 닮았다고 했죠? 식물 중에 대나무. 그래서 얘는 대나무 뭐? 대나무 죽이었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무슨 동물 중에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말 맞자였죠? 그래서 마부, 마구간 했을 때 이거는요. 여러분 친구를 나타내는 한자라고 했는데 친구 뭐? 그렇죠. 벗 우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막막하다, 막연하다 했을 때 막자였어요. 무슨 막? 그렇죠. 없을 막자였어. 얘는요, 뭔가 거꾸로 흐르다, 거꾸로 난 용의 빈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저 영린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그게 임금의 화를 돋군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인다고 했죠? 그럼 얘는 무슨 한자? 그렇죠. 거스를 역자였습니다. 얘는 많이 봤죠? 무슨 한자였죠? 어조사 지자. 얘는 똑같은 지라는 발음인데 무슨 지? 알다 지자. 얘는 자기 자신 했을 때 몸 기자. 얘는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물고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물고기 어자. 자, 아비부자 위에 이렇게 위에 뚜껑이 달려있는 거. 요거는요. 사귀다 교자. 사람 둘이 사귀는 모습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교과서를 참고로 해도 됩니다. 교과서 좀 참고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PPT만 보고 수업을 해도 되지만 하지만 학습지를 출력을 해서 같이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7과는 친구랑 관련이 된 이야기예요. 1학기 때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 굿바이 마이 프렌드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잘 봤나요? 기억나요? 그쵸. 에이즈 걸린 친구가 어떤 친구의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래저래 우정을 키우는 이야기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성어 고사성어 만화를 올린 것도 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막역지규, 막역지우. 그 다음 또 지기지우, 지음 요런 거 올린 적이 있었는데 간포지교랑 오늘은 그 만화를 떠올리면서 한번 친구와 관련된 성어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학습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 단어가 아니에요.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을 한다. 자, 성어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들을 이해한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성어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고, 읽고, 뜻풀이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친구한테 중마고, 지기지우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까지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학습지 꺼내세요. 학습 목표 밑에 필기 칸이 있죠. 자, 요거 어떻게 읽었어요? 성어라고 읽었어요. 성어란 뭐냐? 우리가 오늘 배우는 성어란 무슨 뜻이냐? 이룰성의 말씀 어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옛날 사람들이 있는 교훈이 있는 말. 옛날 사람들이 다 만들었다고 성어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짧은 단어, 짧은 말 안에 교훈이 있는 말들을 성어라고 해요. 필기해 봅시다. 옛 사람들이 만든 교훈이 있는 말 필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성어랑 또 다른 게 구분되는 게 하나 있어요. 유사하긴 하지만 자, 어떻게 읽어요? 요거 앞에 두 글자가 붙었네. 그냥 성어가 아니고 무슨 성어? 다들 잘 알 것 같아요. 고사성어입니다. 고사성어의 고는 옛고자의 의사자. 그럼 우리말로 어떻게 풀이해요? 옛날에 있었던 말로 이루어진 성어를 고사성어라고 하죠. 옛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를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필기하세요, 필기. 자, 그럼 성어랑 고사성어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 돌 하나 던져서 새 두 마리 잡았다. 일석이조야. 아싸. 그러면 이건 성어야, 고사성어야? 성어죠. 그냥 한자의 풀이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성어라고 해요. 근데 옛날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들, 옛날에 어떤 고사,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기반한 것들을 고사성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륵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삼국지를 좀 봤던 친구들이라면 계륵이란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닭갈비라는 뜻인데 조조가 총나라랑 전쟁을 하던 중 한중의 땅을 보고 계륵이도다 말한 데서 유래가 됐대요. 이런 건 고사성어야. 계륵이 닭갈비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 닭갈비 맛있게 먹긴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닭갈비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버리자니 아까워. 그래서 나갔기는 좀 싫어 또. 근데 버리자니 남 주자니 아까운 이런 걸 계륵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조조 이야기에 비롯돼서. 어쨌든 이렇게 옛날 이야기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들은 다 고사, 옛날 이야기가 있는 고사성어예요. 자, 이해가 갔죠? 그래서 오늘은 성어 간단하게 딱 4개 영상도 보고 하면서 4개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요거 무슨 한자였어요? 대나무죽. 요거는 말맞자, 요거는 옛꽃자, 요거는 버두자. 필기 한번 해주세요. 중마고, 대나무죽, 말맞자, 옛꽃자, 버두자.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무조건 다 필기해야 됩니다. 계약하고 수행평가 포함된다고 했어요. 자, 써주세요. 중마고, 대나무죽, 말맛, 옛꽃, 버두자. 자, 이거 한번 풀이해볼까요? 이거 원래 풀이하면 또 선생님이 상품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풀이 순서가 1, 2, 3, 4 순서대로 풀이하면 돼요. 그럼 무슨 뜻일까? 겉뜻 대나무 말을 타고 함께 놀던 옛날 친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모든 상어는 겉뜻이랑 속뜻이 구분이 돼 있어요. 일단 요거 먼저 보고 할까요? 겉뜻이란 한자 그대로 한자어 그대로 풀이되는 뜻을 겉뜻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중마고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죽, 말맞자, 옛고, 버두자를 그대로 풀이해서 대나무 말을 함께 타고 놀던 옛 친구라고 풀이를 하고요. 근데 이 한자는 성어는 고사성어는 겉뜻이 있고 또 속뜻이 있어요. 속뜻. 속뜻은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뜻을 중마고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 박수소리?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친한 친구한테 진짜로 같이 대나무를 타고 놀진 않았지만 중마고란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 걸 속뜻이라고 불러요. 일상적으로 쓰는 뜻들을. 자, 그럼 또 필기 한번 해볼게요. 중마고의 속뜻. 어려서부터 완전 아기 때부터 함께 놀던 친구를 중마고라고 불러요. 자, 풀이 순서는 1, 2, 3, 4입니다. 자, 요거 전체 다 필기해야 돼요. 필기 지금 해주세요. 전체 다 필기해야 돼. 자, 필기 여러분이 할 시간까지 기다리면 선생님이 조금 시간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스톱, 일시정지 키 누르면서 필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중마고라 하면은 대나무 말을 타고 함께 놀던 옛날 친구인데 속뜻 어렸을 때부터 놀던 친구예요. 근데 이 어렸을 때가 지금 여러분들 어리잖아요. 아직 어리지. 16살인데. 근데 이 정도 어린 게 아니고 초딩 때도 아니야. 유치원 때, 완전 아기 때. 그때 놀던 친구들을 중마고라고 불러요. 이것도 다 고사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겉뜻 속뜻 구분을 했고, 자, 우리 그러면은 중마고 어디서 나온 말인지 영상을 보면서 이게 왜 친한 친구, 옛날 어렸을 때 친구를 뜻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어릴 적부터 친한 소꿉친구를 일컫는 말 중마고우. 중마고우라는 한자는 어릴 적에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를 의미하는데요. 흔히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친한 친구를 일컬으며 얘는 내 중마고우야 라며 다른 이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중마고우라는 말의 유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진나라 진간문제 황제 때 총나라를 무찌른 환원 장군의 세력이 커지자 황제는 은호라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이를 건무 장군에 임명하여 환원 장군을 견제하려 하였습니다. 사실 은호는 환원과 어릴 때부터 막역한 사이였지만 차마 황제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환원과 정적이 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은호가 정계에 들어서자 진나라의 내부적 갈등은 심해졌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왕은 은호를 중원 장군에 임명하여 그에게 중원 땅을 정복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군을 이끌고 간 은호는 대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환호는 은호에 대한 규탄의 상소를 황제에게 올리며 은호는 어릴 때 제가 실증나 버린 대나무 말을 가지고 놀던 가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 밑에서 머리 숙여 일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친구에서 숙적이 된 은호와 환혼. 결국 은호는 쓸쓸한 변방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은호와 환혼이 말을 타며 즐거이 지내던 어린 시절을 일컬어 중마고우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제의 친구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요즘 중마고우라는 말에는 어린 시절 순수한 우정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친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중마고우에 담긴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중마고 잘 보셨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환혼이랑 은호라는 두 명인데 둘이 어렸을 때 엄청 친했대요. 그래서 아기 때 대나무로 그때 뭐 지금처럼 게임하고 놀 게 없으니까 대나무를 깎아갖고 말을 만들고 그렇게 막 타고 놀다가 둘이 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였나 봐. 근데 이 환혼이라는 친구가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임금이 또 똑똑하고 성품이 좋은 은호라는 친구를 라이벌로 등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은호가 어느 날 왕의 명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말에서 떨어져 버린 거야. 근데 뭐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근데 마침 이 은호네 그 군대가 진 거예요. 싸움 전쟁에서. 근데 환호는 친구 편을 들어주진 못할 망정. 얘 때문에 은호 때문에 우리가 패한 것이다 라고 얘를 귀양 보내라고 계속 왕한테 상소를 올린 거야. 그래서 은호는 결국 귀향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됐냐? 꼴까닥 죽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마고우가 어렸을 때는 참 친했던 친구지만 결국은 약간 슬픈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흔히 쓰는 속뜻으로는 이 슬픈 이야기 빼고 그리고 그냥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다 정도로 쓰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초딩 1, 2학년 때 보던 친구들 보면 중마고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성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막역지우라고 있습니다. 필기하고 있죠. 막역지우. 막자 무슨 막? 없을 막. 역은 거스를 역, 어조사지, 버두자. 자, 이거 어떻게 풀이할까요? 없는 거스름. 친구? 자, 풀이 순서가 다 있어요. 요게 어떻게 되냐? 위원 선생님이 띄울 거지만 거스를 역자 먼저, 그 다음 없을 막, 어조사지, 버두자.
거뜩 거스름이 없는 친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서로 너무 잘 통해가지고 하나도 꺼내낄 게 없는 친구를 막역지우라고 불러요. 그럼 속뜻? 당연히 허벌 없이 아주 친한 친구 이거를 막역지우라고 부릅니다. 자, 필기 해주세요. 2134예요. 2134 이거 지울까요?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친구들 있잖아. 눈빛만 봐도 PC방 갈래? 야 배고프냐? 야 떡볶이 먹을래? 이렇게 서로 다 아는 친구들을 이런 친구들보다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나도 얘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나는 화가 나지 않아. 나를 놀리거나 뭐 어쨌거나 무슨 이 짓을 해서 다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친구를 막역지우 혹은 막역한 사이라고 부릅니다. 필기해주세요, 다. 근데 막역지우라기보다는 보통은 우리는 정말 막역한 사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해요. 어른들이 특히 많이 써요. 막역. 이 두 글자가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막역지우 이거는 유래가 사실 뚜렷한 유래가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추측하는 유래가 있긴 해요. 문경지교라는 그런 성어랑 똑같은 건데 자, 요것도 여러분 영상 만화를 보면서 막역지우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 전에 사실 1학기 때 봤던 만화예요. 12분짜리인데 한 번 더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다 중국 역사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목숨만큼 소중한 우정. 먼 옛날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나라의 해문왕에게는 화씨지벽이라는 이름의 귀한 묘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탐낸 진나라의 소양왕이 화씨지벽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인상녀라는 현명한 사람이 기지를 발휘하여 화씨지벽을 되찾아온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3년 뒤 당시 강대국이었던 진나라는 조나라의 변방을 습격하며 불리한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상녀는 해문왕을 욕보이려는 소양왕을 가로막고 오히려 그에게 망신을 주었습니다. 인상녀의 지혜로 이번에도 조나라의 해문왕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인상녀는 해문왕과 조나라의 많은 이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허허허, 인상여, 그대는 우리 조나라의 1등 공신이로다. 벌써 2번이나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구나. 소양왕은 지금쭉 무척 분해하고 있겠구나. 고소하다, 고소해. 참으로 고소하구나. 이렇게 큰 공을 세운 그대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었으면 안 되겠지. 가만히 있자. 뭐가 좋을까? 그래. 내 그대에게 상경이라는 벼슬을 내리겠노라. 폐하, 그건 상경은 종일품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벼슬이었기에 모든 신하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상경이라고? 말도 안 돼! 전하, 제겐 너무 벅찬 자리인 듯 싶습니다. 아니야. 이 자리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나를 도와 우리 조나라에 생기는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하라는 의미로 주는 벼슬이니라. 그대라면 앞으로도 내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대는 그럴 능력이 있지. 그렇고 말고. 황공하옵니다, 폐하. 축하드립니다, 인상녀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니 모두들 큰 연회를 열자꾸나. 아니, 이럴 수가. 저자가 이제 상경이라니. 곧 성대한 연회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마냥 이 연애를 즐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네. 연파 장군이 어딜 가셨지? 바로 저기에 계셨구만. 그래. 가서 연파 장군을 연회장으로 모셔와야겠다. 조나라 최고의 장군인 연파는 이 연애를 즐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파 장군, 여기에 계신지도 모르고 저는 장군을 한참이나 찾았습니다. 연파 장군, 왜 혼자 계십니까? 자, 어서 들어갑시다. 연파 장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연애라고? 기가 막혀서. 당신은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인상열한 자 말이오. 한 번에 이렇게 높은 벼슬을 받다니 이제 상경의 자리라고. 그렇다면 나보다도 더 높은 벼슬이란 말이오. 예, 그렇죠, 연파 장군. 당신도 잘 알 것이오. 나는 수많은 싸움터를 누비며 조나라를 위해 싸워왔어. 목숨을 걸고 말이오. 그런데 고작 세치어로 조금 공을 세운 인상열 따위가 나보다 높은 벼슬이 되다니. 인상열은 원래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냔 말이오. 난 이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어. 이건 당신이나 나 같은 충신들을 우롱하는 상황인 거요. 그때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인상여가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연파 장군,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모든 이들 앞에서 그놈을 크게 망신을 주고 말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가 능력에 맞지도 않은 벼슬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요. 저 연파 장군, 그건 좀... 내가 못할 것 같소. 연파 장군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군.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으리, 저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왜 이게? 나으리, 도와주세요. 인상현님, 지금 전하께서 인상현님을 급히 찾고 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난 지금 몸이 몹시도 안 좋으니 집 밖을 나갈 수가 없구나. 전하께 죄송하다고 그렇게 전하거라. 이상하다. 인상현님은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왜 갑자기 아프시다고 하시지? 아무래도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영문을 모르겠구만. 하루는 인상여가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상현님, 오늘은 일찍 댁으로 돌아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반대편 복도에서는 연파 장군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인상여는 연파 장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성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연파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파 장군은 그런 인상여를 발견하고 인상여를 비웃었습니다. 인상현님. 인상여의 부하는 어이가 없었죠. 그 후로도 인상여는 오랫동안 연파 장군을 피해 다녔습니다. 인상여의 부하는 그런 인상여가 무척이나 부끄러웠습니다. 인상현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너로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마침 쉬려던 참이었다. 뭔가 큰 결심을 했는지 잔뜩 굳은 표정의 부하가 인상여의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표정이 그리도 심각한가? 오늘 해문왕께서 모든 신료들과 함께 사냥을 가신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글쎄다, 난 사냥이 별로구나. 선비된 자로서 사냥보다는 책을 읽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 인상현님! 왜? 내 말이 틀렸느냐? 연파 장군 때문에 안 가시는 것 아닙니까? 녀석. 알면서 왜 묻는 것이냐? 지금 조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뭘... 그들 인상현님께서 연파 장군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피하고 계신 거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인상현님을 그러나 지금 인상현님의
제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금의 인상현님은 그걸 떨고 계신 것으로만 보인단 말입니다요, 인상현님. 인상현님을 떠나겠습니다. 인상현님의 모습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옆에 없습니다. 절 보내주십시오. 진정 너는 내가 연파장군이 가느냐? 강대국인 너도 두려움 없이 해야 할 말을 다 했던 나였다. 그 정말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럼 왜 연파 장군을 계속 피하신 겁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다. 아니, 잘 생각해 보아라. 만약 나와 연파장군이 서로 싸우고 또 서로를 해하려 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도 진나라의 소양왕이겠지요. 그렇다. 너도 알겠지만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나와 연파장군이 버티고 서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진나라가 강대국이라곤 하나 나와 연파장군이 있는 한 우리 조나라를 쓰러뜨리는 일이 쉽지 않지. 그런데 나와 연파장군이 싸운다면 결국은 모두 죽게 된다. 그러면 곧 진나라가 쳐들어오겠지. 그렇다면 어찌 되겠느냐? 난 조나라의 위기를 염려했기에 연파장군과 싸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그러셨던 거군요. 그런 깊은 뜻이 있으신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부하의 말에 인상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이 이야기를 들은 연파 장군은 인상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인상여는 갑작스러운 연파 장군의 방문에 놀랐죠. 아니, 연파장군께서 저를 다 찾아주시다니요. 이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인상현님. 아니, 사죄라니요. 저는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인상현님의 깊은 마음도 모르고 그저 제 개인적인 욕심만을 앞세워 인상현님을 욕보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그런 말은 마십시오. 우린 함께 힘을 모아 조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문경지교를 맺는 건 어떻겠소? 연파장군, 문경지교라니요. 목을 베어줄 수 있을 정도로 절친한 벗이 되잔 말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리다. 고맙소. 그 후 두 사람은 아주 절친한 친구 관계로 지내며 진나라로부터 조나라를 지키기 위해 서로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막역지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잘 정리가 돼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옛날에 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에 인상여라는 장군이 있었대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조나라의 해문왕에 굉장히 총애를 받는 장군이야. 그래서 막 상경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막 질투를 하는 애가 누구냐? 연파라는 사람이 질투를 막 했어. 그래서 왜 저딴 놈을 상경에 안 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인상현은 알고 있었어요. 연파가 자기를 질투하는 것.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됐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둘이 서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일장들이야, 일장들. 근데 이 둘이 싸우면 나라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계속 세력을 다퉈가지고 나눠가지고 여기저기 이 사람 인상현한테 막 붙었다가 연파한테 붙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지금 국내 정세가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야당이랑 여당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해외에 신경 쓸 틈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해가 져주는 척 하면서 우리의 원수인 진나라에게 강하게 보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되게 오랫동안 그래서 친구를 지냈다고 합니다. 자, 이해 갔죠? 그래서 막역지유 하면은 허물 없이 아주 친하게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친구를 막역지유라고 합니다. 풀이 순서 1, 2, 3, 4. 1, 2, 3, 4 아니에요. 2, 1, 3, 4입니다. 2, 1, 3, 4.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성어를 보도록 할까요? 요거 어떻게 읽었나요? 지기지우라고 읽었어요. 알지자에 자신기자에
어조사지의 버두자. 이건 어떻게 풀이할까? 아는, 자신. 그 다음 어조사. 그 다음 친구. 여러분 이제 풀이를 잘 할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는 친구. 풀이 순서는 2, 1, 3, 4가 됩니다. 나부터 풀이해요. 나를 알아주는 친구. 자, 얘들아,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친구, 이거 한마디로 진짜 내 눈빛만 봐도 다 통하는 친구다. 그 얘기야. 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친구. 이런 걸 지기지우라고 불러요. 보면은 그 우리 가족끼리도 사실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좋아할 수 있지. 너의 성향이 그렇지. 그러면서 다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들. 여러분이 나중에 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해준다. 그 사람들,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단 한 명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행복하다라는 거야. 나 자신을 되게 이해를 잘해주는 친구. 자, 이것도 우리가 영상을 1학기 때 봤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만화를 보면서, 이건 다른 만화예요. 짧은 거. 이걸 보면서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기지우 영상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음악이랑 글씨만 나요. 글씨 한번 보면서 기억해 보세요. 빨리 감기를 해볼게요. 자, 지기지기랑 이 백아저령 같은 뜻입니다. 검은고의 달인 백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아의 친구 중에 이름이 종작이라는 친구가 있어. 얘는 연주를 듣는 데의 달인이야. 리스너예요, 리스너. 근데 백아가 자신의 생각한 거를 막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면은 종작이는 듣고서 너 그거 생각했지? 하면서 다 아는 거예요. 왜냐? 듣는 데 달인이니까. 마음을 진짜 많이 알아봐주는 친구였어. 종작이가 백아한테는. 자, 어느 날은 골짜기에 갔다가 오늘처럼 비가 와가지고 큰 바위 아래로 몸을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나기는 오고 계속 괴물은 차고 검은고의 달인이니까 불안한 상황에서도 정말 이렇게 고문교를 켰어요. 항상 알아줬는데 무서운 마음을 연주했는데 그것도 친구가 야 너 무섭지? 그러면서 막 알아봐 주는 거야. 그래서 둘은 어마어마한 베프로 지내기 시작했죠. 이 사람은 리스너가 한 명인데도 너무 만족하는 거야. 나를 알아봐 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항상 이런 행복한 스토리 뒤에는 또 슬픈 엔딩이 있죠. 종작이가 아파. 죽었어.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백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가 하고 그냥 보내줬을 수도 있겠지만 백아는 그렇지 않았어. 자, 백아가 종작이가 죽고 나서
엄청나게 열심히 연주를 해서 유명한 검은고 리스트가 됐어. 근데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종작이 말고는 내 음악 이해해주는 사람 없다 그러면서 검은고를 이렇게 부셔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절대로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았대요. 종작이라는 음악을 들어줄 친구가 없다고 해서. 여기서 나온 말이 지기지요. 나를 알아주는 친구 혹은 백아절연입니다. 자, 여기 있죠. 백아절연 지음. 자, 한번 요거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기지요 지금 내용 선생님이 다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해가죠? 백아, 얘가 누구야? 검은고 치는 달인. 검은고. 그 다음에 종작이. 얘는 리스너. 자, 이렇게 둘이 친하게 지내다가 종작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검은고는 더 이상 검은고는 아니고 백아는 더 이상 검은고를 켜지 않았다. 여기서 나온 말이 지기지우라는 말입니다. 자, 필기하세요. 필기. 유사성어 무조건 필기해야 합니다. 자, 한자로 써주세요. 지음,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 백아절연, 백아가 검은고 줄을 끊다. 검은고를 여기 하나 추가합시다. 검은고 줄을 끊다. 다시 백아가 검은고 줄을 끊다. 이게 백아절연입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지기지우, 지음, 그 다음 백아절연 세 개 다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강조하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열심히 필기해주세요. 이거 음이랑 뜻까지 다 써야 돼요. 지음, 가로치고 지음 하고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 이거 통째로 다 필기해야 돼요. 이거 통째로 다. 알겠죠?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필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세 번째 성어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성어 볼까요? 한자들이 꽤 쉽네요. 이거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읽어요? 수어지교라고 있습니다. 수는 물수, 어는 물고기요. 그 다음 뭐뭐예요? 어조사지, 사길교자. 무슨 뜻일까? 좀 쉬운 것 같아요.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란 뜻입니다. 겉뜻, 물과 물고기의 사귐. 속뜻은 뭐 어떻게 써?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잖아.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한 사이를 수어지교라고 부릅니다. 자, 교과서에는 겉뜻, 속뜻이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필기한 거랑 준비한 수업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말고사는 선생님이 지금 강의한 내용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기 때문에 필기는 이 영상을 보고 해야 됩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한 사이. 여기에 출처가 어디냐? 선생님이 요거는 그냥 영상 없이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자, 출처는 삼국지예요. 삼국지 여러분 읽어봤나요? 중국의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삼국의 정사를 담은 책. 여기에 누구누구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삼형제 맺은 복숭아나무 아래서 삼형제 맺은 친구가 아니고 분들, 유비, 장비, 관우 이렇게 있고, 또 위나라는 누구를 가지고 있어? 조조. 오나라는 조조. 오나라는 송관.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총나라는 유비, 관우, 장비. 자, 여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앞에 지금 본 수어지교라는 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할게요. 삼국지를 읽어보면은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그 초란 오두막집을 3번이나 찾아가서 밤새도록 서 있은 적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삼고초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결국 제갈량을 얻었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편해. 제갈량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어쨌든 되게 지략가고 굉장히 뛰어난 책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보아하니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창비. 그 다음 이 사람이 관우 같네. 옆에서 막 질투를 하는 거야. 왜 제갈량만 이뻐해? 그래서 엄청 장비 성격이 좀 그렇지. 씩씩 화를 내고. 관우, 그게 불만이고. 근데 관우도 역시 불만이었나 봐. 그러니까 유비가 이때 이런 유명한 성어를 남겨줘.
얘들아, 그런 게 아니야. 나와 제갈량은 마치 물과 물고기 같은 사이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 하니까 인정이 빨라요. 그렇게 씁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유비가 제갈량을 표현을 했지만, 그 누가 먼저 죽었어요? 유비가 먼저 죽고 제갈량이 총나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를 바랬지만 결국 뭐 물거품이 돼버리긴 했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아주 친밀한 관계, 서로 아주 친한 사이를 수어지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자, 요거는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보도록 하고. 자, 여러분, 자, 오늘 배운 거 4개 뭐였어요? 지기지음을 처음에 나왔던 거 중마고, 대나무를 타고 놀던 옛날 친구, 한마디로 어렸을 때 친구. 두 번째 나왔던 성어는 그렇죠, 막역지우, 거스를 게 하나도 없는 친구. 세 번째, 나를 알아주는 친구는 지기지우. 네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과 물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는 수어지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학습지 작성 잊지 말도록 합니다. 혹시 학습지 나는 뽑을 수가 없다, 그럼 학교 오세요. 학교에 생활인권부 223호로 오면 선생님이 뽑아줄 테니까 일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마법 천자문 선생님이 아직 학습지를 올리진 않았지만 교과서 새로 익힐 한자 그 다음 본문은 꼭 학습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걸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